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9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하나로 상사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4월 1일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예금 이체했다. 말이 좀 그죠? 국어가 약하다 그죠? 우리 회계 전공하시는 분들. 거래처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 그죠? 영업부서 직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적었는데 알고 봤더니 좀 꼼꼼히 읽어봤더니 영업부서의 거래처 우리 회사가 아니고 거래처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였다. 차변 접대비 그죠? 대변 보통예금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고 코드 번호는 영업부서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4월 1일 차변의 접대비고요.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3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이번 문항 4월 10일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협회비 냈다고요? 그냥 세금 또는 공과금 낸 걸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코드 번호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 없으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은 현금 처리하면 되겠지요. 4월 12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인데 800번대 코드 금액은요 5만 원 대변에 현금 3번 문항 5월 1일 공장의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단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고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공장 건물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이자 냈답니다. 차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이자 비용이 자본화 대상이랍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다. 그죠? 자산으로 처리하자. 아직 공장 완성 안 되었으니까 차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대변 당좌 수표 발행했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됐지요? 자, 5월 1일 차변 건설 중인 자산 얼마요? 자, 이자 350만 원. 대변 당좌 예금 그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6월 5일 액면가액 1억 원 5년 만기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했고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이다. 그지요? 대변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액면금액 1억 원 적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9,9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적습니다. 차이 나는 100만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의 차금 계정 과목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6월 5일
대변의 사채 계정 과목 금액은 1억 원. 차변의 보통예금 9,900만 원. 그리고 차이 나는 100만 원은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됐습니다. 5번 문항 6월 12일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 원,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한 부분이 대변의 예수급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지요? 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이제 돈 내면 됩니다. 보통예금. 입력합시다. 6월 12일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얼마요? 50만 원 플러스 5만 원,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8월 7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에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하고 다음의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답니다. 유형 12영세고요. 대금은 잔액 외상이랍니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매출이 영세율 적용되니까 영세율 구분란 입력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 그리고 자료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다면 입력해 줍시다. 됐습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8월 7일 유형 12영세 품목란에 제품 수량란에 10 단가란에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2천만 원이라는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서울. 자, 전자외부 여. 자, 영세율 구분하는 뭘로?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8월 21일 비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단 거래처를 입력할 것. 우리가 과세대상 물건을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 유형일 거고요.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요. 입력합시다. 8월 21일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코드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다. 그지요? 찾으면 됩니다.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네요. 자, 공급가입란에 현금 영수증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33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싹 갈라지고요. 누구한테 발급해 주었습니까? 장현성한테 발급해 주었습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그죠?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9월 5일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상세한 거래 내용을 말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증빙으로만 제시했다 이겁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다. 자, 유형부터 그죠? 문제 형태입니다. 그죠?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부가세 유형란은 무엇을 입력합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거든요. 11 과세가 유형이고요. 회계 처리는요. 자, 품목란에 제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제품 팔았다 이겁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차변이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맨 하단 쪽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합해서 4,400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차변 현금, 차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차변 회계 처리 내용을 맨 하단을 보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증빙이 나와 있다 그죠? 주식회사 항체이구나. 전자예부 전자구나. 됐습니다. 우리가 입력할 내용 모두 파악했고요. 자,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죠? 품목란에 있는 제품이라고 입력해 줍시다. 자, 9월 5일 10일 과세 품목란의 제품 공급가액은 자 4천만 원, 부가가치세 400만 원, 거래처가 주식회사 항체, 전자예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그다음에 차변의 현금 3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10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허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준 돈에는 건물값과 토지값이 있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토지로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한 거래에서 자, 건물 철거할 건데 그래서 주식회사 세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왜 받았냐면 자, 우리가 허름한 건물이 있는 땅을 샀는데 그 허름한 건물을 부숴야 된다 이겁니다. 그 건물 부수는데 인력회사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세로 용역에 요 허름한 건물 좀 철거해 주십시오라고 맡겼습니다. 일을. 그래서 그 철거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그 철거 비용에 대해서 4,400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지요. 왜요? 이러한 지출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입니다. 54 불공 중에서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54 불공이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지만 최근 기출 문제는 이처럼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는 유형으로도 이제 자주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꼭 알아두자. 회계 처리는요 차변 토지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토지 자본적 지출이다, 그지? 그리고 대변은요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9월 27일 유형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400만 원이 부가가치세다. 인력회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주식회사 세로 용역. 전자예부 여. 자, 불공제 사유는 뭐다고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자, 분계 차변의 토지. 그죠? 대변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2,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유형이다 보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4,40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오게 됩니다. 5번 문항 12월 12일 미국 선사에 제품을 2만 달러 직수출하고요. 수출 신고는 11월 26일, 선적은 12월 12일입니다. 수출 대금은 12월 31일에 나중에 미국 달러회로 받기로 했답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물건 수출했다 그지요? 16 수출이 유형이고요.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됩니다. 자, 과세 표준 금액 계산할 때 환율이 이제 세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어떤 환율 적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지요? 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과세 표준 원칙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선적일보다 먼저 달러화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먼저 환전을 했다면 실제 환가했을 때의 금액으로 과세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미국 달러화를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예외적인 상황 아니다. 그죠? 원칙에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환율 1,100원을 환율 적용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1,100원 곱하기 2만 달러 2,2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그 금액 가지고 하단부 회계 처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2,200만 원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계산기에 금액이 두드려져 있으니까 낙서 다 지우고 입력 작업할게요. 그리고 매출이 영세율 적용되니까 영세율 구분안도 입력한다 그지요? 직접 수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2월 12일 그죠? 유형 16 수출 공급가액은 2,200만 원 열심히 계산했던 거 입력하고 자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요? 미국 선사 그 다음에 자 영세율 구분한 1번 직접 수출 선택해 주고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까지 풀었고요. 열려있는 메뉴 닫고 자 문제 3번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1번 문항 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단 구입 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우리 이런 서식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3점 배점이다 그지요? 점수 다 따면 제일 좋고 조금 감점 되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입력하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메뉴 열기 전에 이러한 메뉴가 왜 필요한지 일단 설명해 볼까요?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구분해 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정자산 매입은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기관 입장에서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러한 서식은 고정자산 매입에 무언가 기재될 때 그 내용이 상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과세기관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서식이랍니다. 그래서 문제 저를 보니까 전부
감가상각 자산입니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다 이겁니다. 고정자산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의미했습니다. 됐죠?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취득했을 때 그 부분이 고정자산 매입 쪽으로 기재가 되는데 그 상세 내역을 적어주는 서식이구나. 됐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자, 메뉴. 자, 일단 부가가치 모듈 선택해서 자, 메뉴 찾아야 되겠다. 그지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랍니다. 이름 찾아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이 요 보인다. 그죠? 요거 열어봅니다. 기간 입력합니다.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 됐죠? 이제 하나씩 적어줍니다. 2월 15일 날 비품, 감가상각 대상이다. 그죠? 비품 구입했고 신용카드 매출원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2월 아이고, 자, 적어줄게요. 0215 어디서 샀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전자. 검색창 띄워서 주식회사 대한전자 적어주고 건물 종류 적어주면 되겠네요. 뭡니까? 비품입니다. 기타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공급가액은 200만 원. 부가가치세 20만 원. 그 다음 한 건 적었습니다. 그 다음 적어줍니다. 이번에는 세금계산 받은 겁니다. 엔드 기계장치랍니다. 2월 28일. 자, 어디서 샀습니까? 주식회사 상신기계. 자, 종류는 이번에는 기계장치다. 그지요? 그럼 금액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자, 그 다음 3월 30일에 경차 구입했답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결국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그 부분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고정자산 매입 쪽에 기재될 거다 이겁니다. 3월 30일 내용 적어줍시다. 3월 자 다시 0330 자, 이번에는 어디서 샀습니까? 주식회사 대한모터스. 차량 운반구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금액은 1,500만 원 적어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내용 3건 적어주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설사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냥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메뉴 닫고요.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예.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신고기간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기간 4월부터 6월 입력합니다. 자, 하나씩 적어볼까요? 괄호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은 공급가액 2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2,500만 원이다. 우리가 물건 팔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의미다. 그죠? 1번 라인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250-000-000 부가가치세 2,500만 원. 괄호 2번 위 1번 괄호 1번 외에 카드 매출 66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 원, 정규 영수증 외 매출 110만 원이 발생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하나씩 채워봅시다. 자,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이라는 의미겠다. 그죠? 자,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해 주었고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준 것이 이렇더라 이겁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자, 두 개 합하면 990만 원이다. 그죠? 990만 원을 물건값 900만 원과 부가가치세 90만 원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면 될 겁니다. 몇 번 라인? 3번 라인에. 됐죠? 그 다음에 4번 라인에는 지급이익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거 적는다. 그죠? 110만 원을 물건값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만 원으로 나눠서 적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채점 대상은 아니겠지만 3번 라인에 적혀 있는 금액란의 금액란 900만 원 곱하기 1.1 한 거 990만 원이다. 그죠? 그거를 19번 라인에도 우리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뭐 채점 대상 아니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적자 이거지요. 됐습니까? 괄호 2번 자료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자, 3번 라인에 900만 원, 90만 원, 그 다음에 4번 라인에 100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 그지요? 낙서 치울게요. 19번 라인에 900만 원 곱하기 1.1 한 990만 원 적어주기로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괄호 3번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달러, 환율은 수출 신고일에 이렇고 선적일에 이렇답니다. 선적일의 환율이다. 그지요? 1750 곱하기 3만 하면 52500000 계산됩니다. 그거를 수출한 거니까 영세율 기타 6번 라인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2500000. 그 다음에 괄호 4번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개표상의 금액은 일반 매입분 공급가액 이렇고 부가가치세 이렇답니다. 요거는 세금계산서 수치분 쪽 일반 매입에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10번 라인입니다. 145000000 그 다음에 145000000 그 다음 괄호 5번 위 괄호 4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천만 원과 부가가치세 300만 원이 섞여 있답니다.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16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0번 라인에 적었다가 바로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하자 이겁니다. 16번 라인의 금액은 오른쪽에서 끌려온다. 그죠? 50번 라인에 적어줍니다. 얼마요? 3천만 원과 300만 원. 됐지요? 그 다음 괄호 6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승용차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랍니다. 경차 이 모양이다. 공급가액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이 있네요. 자, 신용카드로 매입했다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매출연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어디로? 14번 라인으로. 됐습니까? 14번 라인으로 반영시키자가 결론이고요. 14번 라인의 금액은 오른쪽에서 끌려옵니다. 그죠? 여기서 끌려옵니다. 14번 라인의 상세 내용을 여기 쭉 적어주는데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다고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로 나눈다. 그지요? 승용차니까 감가상각 대상이다. 그지요? 고정 매입 쪽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2번 라인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얼마요? 350만 원, 35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괄호 7번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이 예정신고 때 깜빡 누락이 되었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키면 되겠다. 그죠?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 1기 확정신고는 7월 20일에 신고한 걸로 가정한답니다.
납부 불성시 가산세 계산할 때 일수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 부분 자료 주었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일단 신고세 반영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합시다. 자,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요. 그 부분은 7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서 적힙니다. 자, 과세 그죠? 과세 대상 그죠? 부가가치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에서 발급했는데 누락되었다 그죠? 그러면 세금 과세면서 세금계산서 33번 라인에 그 내용 적을 겁니다. 금액 300만 원과 3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부가가치세 내용 다 작성했고 이제 가산세만 입력하면 됩니다. 가산세. 자, 예정신고 때 매출이 누락되었다 보니까 신고 부성실, 납부 부성실 가산세가 세트로 온다. 그지요? 출발점은 납부세액에서 출발하니까 매입 누락된 건 없고 원래 매출만 누락되었다. 그죠? 납부세액 30만 원으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봅니다. 자, 신고 부성실, 납부 부성실. 자, 30만 원에서 출발하는데 10%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다 그지요? 자료 보면 알 수 있잖아.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기간을 보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출발점 우리 학습 차원에서 복습할까요? 출발점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예정신고 기한에서 출발하고요. 끝나는 거는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확정신고한 날 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기간 파악해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75% 감면 됩니다. 100%에서 75% 빼면 25%만 적용된다 이겁니다. 감면 적용 받으면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10% 3만 원이 원칙이지만 곱하기 다시 25%하면 7,500원으로 가산세가 작아진다 이거지요. 납부 부성실 출발점 30만 원이고요. 자,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다박다박 가산세가 붙는데 며칠입니까? 이제 요 일수 세면 되겠지요. 4월 27일 그럼 4월 27일부터 자, 7월 20일까지 이제 일수 세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수 자동 계산해 주겠지만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참고로. 자,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그러면 시작일을 4월 28일부터 이제 일수를 세면 되겠다. 그죠? 자, 28, 9, 10. 4월 달은 3일이고요. 5월 달은 31일이고 6월 달은 30일이고 7월 달은 20일까지니까 20일이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금액을 더 해보면 3 플러스 31 플러스 30 플러스 20 한번 직접 계산해 보면 84일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면 자, 30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하면 하루에 75원씩 따박따박 가산세 붙는데 곱하기 84일 하면 6,300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합계는 13800이라고 계산되네요. 됐죠? 이렇게 계산해 보았고 그러면 분석한 내용 슬쩍슬쩍 보면서 서식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먼저 신고 부성실 가산세 71번 라인 출발점 30만 원인데요. 결론값은 7,500원이더라. 그리고 납부 부성실 가산세 납부지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지요? 자, 여기서 출발점 30만 원이고 보조청에서 날짜 적어주는 걸로 표시된다. 그죠? 자, 당초 납부 기한은 4월 27일입니다. 2020 4월 27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신고한 거는
7월 20일입니다. 열심히 계산했던 84일이 자동으로 탁 계산되고 그지요. 확인 버튼 누르면 6,300원 딱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 13800까지 딱 자동 표시되고 모든 입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론값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 이렇게 표시되고 매출색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색 이렇고 납부색 이렇고 가산세 그리고 맨 아래쪽 금액은 결론값이 14463,800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메뉴 닫고 저장할까요? 예. 됐습니다. 문제 4번 봅니다. 결산 문제요. 1번 문항 올해 9월 1일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했다. 차입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80원, 기말 환율은 1달러당 1270원입니다. 달러로 되어 있는 차입금, 달러로 되어 있는 부채를 외화 환산한다 이겁니다. 외화 환산 손익을 계산하자. 자, 분석하면 되고요. 자, 분석하기 전에 우리 조금 문제 입력할 때 필요한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내용 보완부터 하고 문제 풉시다. 먼저 계정 과목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 이 문제 단기 차입금에다 그죠?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 따라서 외화로 되어 있는 차입금을 외화 차입금이라는 별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교통 정리해 주어야 될 겁니다. 자, 뒤에 괄호 열고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이라는 자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의 경우 어디서 돈 빌렸는지 거래처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거래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란으로 우리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줍시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일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할 때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했고요. 이제 분석합니다.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1270 곱하기 2만 달러 2540000 계산됩니다. 그런데 기존 장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280 곱하기 2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2560000이었다 이겁니다. 줄어들었다 그죠? 20만 원만큼 줄어들었고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계산되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따라서 회계 처리 차변의 단기 차입금 20만 원, 부채의 감소,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면 될 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그러면 자료 보완했고요. 그죠? 분석한 결론값만 슬쩍슬쩍 보면서 입력해 봅니다. 자, 결산 중에서 수동 결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지요? 회계관리 모듈에서 일반 점핑명 메뉴 엽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고 거래처 입력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금액은 2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2번 문항.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연금으로 이체받고 전액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다. 단 월할 계산할 것.
자, 1년치 임대료 받고 전부 다 올해 수익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료. 그런데 임대료 받은 것 중에 내년분 2달치가 섞여 있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수익 아니다, 그죠? 그 부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대변을 기록해야 됩니다. 차변은요. 자, 현재 대변의 임대료가 너무 크니까 수익이 너무 크니까 차변에 임대료 적어서 수익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그죠? 이렇게 차변 대변 내용 분석할 수 있고 계정 과목 그죠? 금액만 발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12달치가 1,200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곱하기 2달 200만 원이 되겠네요. 됐죠? 분석했고요. 입력합니다. 수동결산.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의 감소 20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 200만 원. 됐습니다. 3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세요.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기록한답니다. 됐죠? 자, 분석합니다. 자,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없앱니다. 차변으로 적어서 차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래서 이 회사 매출세액이 더 많다 그지요? 600만 원만큼 이제 납부하고 싶습니다. 미지급 세금 600만 원 적고 싶은데 그 사이에 고려해야 될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기 예정신고를 했는데 미환급세액이었답니다. 즉 예정신고 기간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컸다 이겁니다. 이제 나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급은 예정신고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일반 환급일 경우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되고 확정신고를 통해서만 환급된다 이겁니다. 이 회사는 조기 환급 사유 없답니다. 그러면 일반 환급이 적용되니까 예정신고 때 비록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때는 차변의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겠다 그죠? 그 차변의 미수금을 일단 대변에 적어서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확정신고 하니까 그죠? 자, 미수금으로 대변을 기록해서 40만 원 적어주고 그러면 원래는 이번 확정신고 기간으로만 따지면 600만 원 납부하려고 했는데 4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만 내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지요. 됐죠? 이제 200만 원 적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할 거 있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세금 깎아준다 이겁니다. 기분 좋다 그지? 수익을 인식합니다. 잡이익 만원. 그래서 200만 원에서 다시 만원 빼면은 200만 원 빼기 만원. 나 이런 거 잘 틀리더라. 동그라미 계산해 봅니다. 199만 원. 1990000 이렇게 이제 결론값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정리하는 분계가 너무 쉽다 보니까 조금 변형을 해보았다 이겁니다.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은 거 있었다? 알았다. 세금 깎아주는 게 있다? 오케이, 알았다. 아시겠죠?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선한 문제고요. 좋아 보입니다. 별별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됐습니까? 자, 모든 분석 끝났고 입력하면 되고 참고로 9월 30일에 진짜 차변에 미수금이 기록되어 있었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굳이 조회 안 해도 되지만
조회 안 해도 분석할 수 있지만 참고로 9월 30일자 전표 확인해 봅시다. 입력하기 전에 자 9월 30일 보십시오.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적었는데 보십시오.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더 컸지 않습니까? 매출세액보다.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 돌려받아야 됩니다. 라고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차변의 미수금으로 그거를 이제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 됩니다. 됐지요? 자, 참고로 보았고 자 오늘 날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400만 원 그죠? 그리고 대변의 미수금 4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잡이익 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지요? 넘어가면 되고요. 참고로 자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 분계 정리할 때 생기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 입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지요? 어차피 우리 관할 세무서에 낸다는 거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참고로 봤던 9월 30일자 전표를 보니까 미수금에 분당 세무서라고 거래처가 지금 입력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순간적으로 갑자기 12월 31일에도 이거 입력할 때 뭐 조회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입력할 때 미지급 세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분당 세무서라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가 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거래처 따로 입력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분석 다 했고 입력도 다 했지만 조금만 더 교재수로 갈 때는 보완할게요.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됐죠? 계상하고 환급세금 미수금을 계상을 하시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됐습니까? 요 자료. 불필요한 혼란 같은 거 없는 게 좋으니까 그 자료 추가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낙서 지우고 다음 문제 봅니다. 4번 문항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4,500만 원은 내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단 거래처도 입력할 것. 원래는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만기가 내년 1월로 도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더 이상 올해 결산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는 만기가 1년 이내로 이제 도래하니까 올해 재무제표에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고 유동 부채로 이제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죠? 계정 과목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과목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분계가 필요하다. 자, 입력합시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자, 그렇죠. 대한은행. 금액 얼마? 4,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제 부채의 증가 기록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대한은행. 대한은행.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당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 올해의 법인세 비용이 이렇다 이겁니다.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인 3,600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알았다. 그럼 부족한 부분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자, 뭐 수동 계산해도 됩니다만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죠? 자동 계산으로 작업합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하단 쪽으로 가보면 여기 법인세 등이 보인다, 그죠? 법인세 등. 자, 선납세금 3,600만 원 여기서 줘야 됩니다. 3,600만 원 적어주고. 자, 5,400만 원 빼기 3,600만 원 얼마입니까? 1,800만 원 계산됩니다. 1,800만 원을 추가 계상액 쪽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의 결론값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5,400만 원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맞죠? 그 다음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면 작업 완료. 됐지요? 자, 메뉴 닫고요. 문제 5번 봅니다. 원천징수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 4번 1번이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고 이 사람의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 서울분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급여자료 입력 메뉴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두 메뉴 작업하라 이겁니다. 됐죠? 자, 뭐 내용 보면서 쭉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하기 전에 문제 하나 보완할게요. 이 상태로 작업해도 되는데 한 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자료가, 즉 불필요한 자료가 한 개 있더라고요. 자, 중간쯤에 모든 수당은 월 정액 정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삭제 부탁드립니다. 자, 급여 항목 보면 전부 다 기본 세팅 값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잠깐만 화면 올릴게요. 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라고 변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사용 여부라는 공제 등록 보도장 화면에서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하면 된다 이겁니다. 추가로 등록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로 등록할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불필요한 자료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월 정액 여부가 부정기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괜히 이 자료를 보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기를 정기로 왠지 고쳐야 될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고 우리 문제 풀기로 합시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바로. 자, 먼저 급여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원천징수 모듈 급여자료 입력 메뉴. 자, 몇 월 급여요? 4월 급여고 4월 30일이 지급일입니다. 4월 30일. 이희민에 대해서 이제 작업할 거고요.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자, 보십시오. 그죠? 기존에 등록돼 있는 자료 가지고 전부 작업하면 되는데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 수당 이런 걸 다 부정기로 체크돼 있잖아. 법적으로 보면 부정기라고. 그런데 괜히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자료가 있어서 삭제해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하단에 표시 여부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작업하기 훨씬 수월하다, 그죠? 자, 기본급 400만 원. 그 다음에 작업을 입력한다, 그죠? 식대 10만 원인데 밥 따로 안 준답니다. 비과세 맞다, 그죠? 파란색 식대에다가 10만 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인데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고 시내교통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하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파란색 자가운전 보조금에다가 20만 원 적어줍니다. 됐지요? 그 다음 직제수당 30만 원, 월자수당 60만 원 알았다. 적어주자. 30만 원, 60만 원. 됐습니다. 됐죠? 모든 입력 끝났고, 그죠? 모든 수당 월정에 이거는 삭제했고요. 그 다음 내용. 급여 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 판단해서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라고 체크해서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불론 자료 무시하고 자료 제시되어 있는 거 직접 입력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메뉴 작성할 때 전월 미환급 세액 쪽에 요거 좀 적어달랍니다. 그죠? 너무 작업이 싱거워서 요런 내용 꼭 덧붙여 가지고 출제가 되더라. 오케이. 자, 내용 전부 확인했고 화면을 약간 요 상태로 아이고 어차피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올릴까?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내용을 이제 보면서 다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여 항목 쪽 입력은 다 끝났고 사용하지 않는 상여랑 야간 근로 수당을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하면 될 겁니다.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상여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하고 야간 근로 수당 부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채점은 이렇게 됩니다. 과세가 490만 원, 비과세가 30만 원으로 집계 되면 정답 인정됩니다. 비과세 30만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됐지요? 자, 이제 공제 항목들 하나씩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218700, 건강보험 163410, 장기요양 16740, 고용보험 39200, 소득세 336440, 그지요? 지방소득세 33640,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차인 지급액이, 그죠? 4391870 이렇게 표시되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 메뉴 작업 끝났고요.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작업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요 입력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가는데 우리 학습 차원에서 복습해 봅시다. 총 지급액란은 과세금액 490만 원 플러스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가 있으면 그게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비과세가 30만 원이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미제출 비과세였습니다. 제출 비과세는 0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총 지급액 라인은 그냥 과세 금액만 끌려갈 겁니다. 490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 등이라는 란은 철저하게 나라에 내는 336440만 끌려갈 겁니다. 336440. 절대 지방소득세는 안 끌려간다 이겁니다. 됐죠? 이 내용 물론 자동으로 끌려가겠지만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남겨두고 자 이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갑니다.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자, 4월 급여고요.
지급도 4월에 했습니다. 자, 끌려간다 그죠? 총지급액 490만 원, 소득세 등이라는 거는 336440이 자동으로 싹 끌려가는 거다. 됐지요? 확인해 봤고. 자, 그냥 불러오는 걸로 끝이니까 너무 싱겁다 그지요? 전월 미환급 세액이라는 것이 항상 제시되더라. 126000.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메뉴 닫으시면 되고, 참고로 숫자 흘러가는 거 구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월로부터 넘어 미환급 세액이 열었는데 이번 달 소득세 내야 되는 걸 보니까 336440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전부 다 낼 필요 없다 그죠?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었으니까 A 빼기 B만큼만 이제 내면 된다 이겁니다. 210440 그렇게 숫자가 흘러가거나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저장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 자, 마지막 2번 문항 봅니다. 자, 2번 문항 풀면 되고, 풀기 전에 또 이것도 어설프게 출제되어 가지고 막 처음에 답안 발표했다가 또 고쳐가지고 또 다시 발표하고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잘못 출제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있는 입력은 채점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겠다 그죠? 그냥 전부 다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정답으로 채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내용 일단 고치고 출발합시다. 일단 두 군데 문제에서 고쳐야 됩니다. 자, 자료에서 자료 길데 그죠? 두 군데 일단 고치고 출발합니다. 저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이거지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출액은 뭡니까? 내가 병원에 지출한 거, 내가 의료비 지출한 거가 공제 대상인데 만약에 실손보험 들어가지고 보험금 받은 걸로 의료비 냈다면 그 부분은 의료비 공제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제시되는 거는 어디에 제시가 돼야 됩니까? 보험료가 아니고 의료비 쪽에다가 어느 의료비에서 빼야 되는지로 제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쪽에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답 발표가 뭐 보장성 보험료 입력하는 거에서 막 차감되는 걸로 발표했다가 잘못되었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의료비 쪽에서 이제 어딘가 판단해야 되는데 의료비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차감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뭐 이 중에 한 군데에다가 그냥 임명 차감하는 걸로 다시 발표했는데 그것도 엉터리다 이겁니다. 발표된 거 보니까 안경 구입비에서 차감이 되었다고. 세상에 어느 천재, 어느 실손보험이 안경 구입하는데 실손보험금 주는 보험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엉터리로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실제 시험 친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되었다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이 부분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수록합니다. 요 이상한 내용 그죠? 요거 일단 삭제해 버립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되었다고요. 요 내용 없는 걸로 보고 작업합시다. 그래서 모범 정답으로 뭐 안경 구입비 60만 원에서 30만 원 빼가지고 뭐 이상하게 막 발표되었더라. 뭐 30만 원으로 막 의료비 쪽에 입력하는 걸로 발표되었는데 그런 거 무시합니다. 이상한 거다. 그래서 30만 원 자료 삭제했고 그러면 안경 구입비 60만 원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지? 다만 한도가 있었다 그지요? 그래서 정답에 안경 구입비 관련 의료비를 50만 원으로 이제 정답 수정해서 학습하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일단 문제 3군데 고쳤고 자, 두 번째 고치는 거 본인에 대한 학원비 중국어 학원비는 공제 안 된다라고 이제 발표되었는데 그러려면 조금 자료가 추가되어야 되겠지요. 학원비라고 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는 공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붙여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는 아님이라고 자료 보완 부탁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아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B는 아님. 됐죠? 이렇게 자료 보완, 한 개 삭제하고 한 개는 보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작업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 사원 최수정 4번 500번 연말정산 자료다. 부양가족은 별도 소득이 없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한다.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월세 주택 임차 탭 작업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 작업하십시오. 됐죠? 메뉴는 2개 사용해야 되고 탭으로 따지면 3개 탭을 작업하는 겁니다. 최수정 총급액은 5천만 원이고 최수정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거. 됐지요? 자, 먼저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최수정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합니다. 자, 최수정. 자, 본인 최수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고 한부모에 해당한답니다. 한부모 공제 받을 수 있구나. 한부모 공제 여 체크합니다. 그 다음 직계존속 1번 선택한다. 그지요? 입력할게요. 윤여선. 주민등록번호 610 1222184 321 됐죠? 자, 59세네요. 나이 요건 측정 못한다. 그지요? 나이 요건 측정 못하는데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은 나이 따지지 않는다. 그지요?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됐지요? 장애인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1, 2, 3 중에 한 개 선택한다. 그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랍니다. 1번 선택. 그 다음 직계비속 4번 최안나. 자, 주민등록번호 150203 395 4210. 자, 5세 20세 이하 선택하면 되겠다. 그지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다. 알았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은 완료. 됐지요?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F2 버튼 눌러서 최수정 불러옵니다. 자, 확대 버튼 눌러서 좀 화면 키웠습니다. 오케이, 하나씩 작업해 봅니다. 자, 화면 올리고, 자, 주택 임대차 현황, 자, 집주인 홍현우고 뭐 이렇게 주소고, 임대 기간 이렇게 최수정이 계약했고, 월 임차료 이렇게 840만 원이 1년치다.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충족한다라는 자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월세 주택 임차 탭에다가 작업합니다. 네모 1번 월세 세액 공제 명세. 자, 집주인이 홍현우. 주민등록번호가 740103 1234567 됐습니다. 유형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누르면 또는 그죠? 여기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 나온다. 그죠? 1번부터 8번까지 코드 유형 선택하십시오라는 안내가 나타난다. 그죠? 요거 보면서 선택하면 되고, 아래쪽 보기 번거로우면 유형란에서 F2 버튼 누르면 그 내용 다시 이렇게 검색창으로 나타납니다. 자, 유형 뭡니까? 자, 유형 단독주택입니다. 1번 선택해 주고, 그죠? 면적 제시되어 있는 거 적어줍니다.
60제곱미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됐지요. 그 다음에 게시가 2020-0101 2020-1231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이 840만원 됐지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내용은 자동으로 딱딱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의 그죠? 월세액 쪽에 자동으로 싹 끌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자료 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 아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 카드다라고 가정한답니다. 자, 화면 조금 올릴게요. 최수정 자료, 윤여선 자료, 최안나 자료 이렇게 구분되어서 제시되었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안경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안경 구입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그죠?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어떻습니까?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됩니다. 마찬가지 안경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 받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됩니다. 다만 안경에 대해서는 한도가 50만 원이니까 의료비 공제는 50만 원만 올리 받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직불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직불카드는 100만 원, 전통시장에 4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할 거고 현금 영수증, 학원비, 그죠? 요 학원비를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답니다. 사교육비를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도 공제되고 교육비도 요건 충족한다면 공제된다라고 공부했다 그죠? 마찬가지. 학원에서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현금 영수증 당연히 공제되고 교육비도 만약에 요건 충족한다면 교육비 공제도 된다 이겁니다. 다만 이 학원비는 본인 학원비로서 우리 보완했다 그죠?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아니니까 아쉽게도 교육비 공제는 못 받는다가 결론이었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괄호 내용 분석하더라도 일단 전부 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적어줍시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자, 일반 신용카드가 얼마요? 2천만 원. 직불카드는 100만 원만 적어주고 40만 원은 전통시장으로 별도로 적어준다. 그지요? 그 다음 현금 영수증은 1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보조창 닫고 그 다음 보험료 자료 좀 올릴까요? 이렇게 이 상태로 진행합니다. 화면 다 보이지요? 오케이. 자,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윤여선 전용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한도 고려해서 장애인 전용 보험료 200만 원 입력해도 되고 100만 원 입력해도 되고 정답 모두 인정될 겁니다. 왜? 프로그램에서 한도 계산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냥 저는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할게요. 100만 원과 200만 원. 그리고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니다 그죠? 이거는 제외. 보험료 입력합시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 200만 원. 200만 원 입력하더라도 보십시오. 한도 계산 자동으로 100만 원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자. 그다음 의료비 안경 구입비 60만 원이다 그죠? 50만 원만 적용할 겁니다. 본인 의료비고 50만 원. 그다음
원격 대학 등록금 납입액 200만 원 공제된다. 그죠? 본인 교육비. 확인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중국어 학원비는 안 된다. 그죠? 직업 능력 훈련 개발비는 아니었다. 자, 그다음 윤여선 의료비 120만 원. 윤여선은 어머니였고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죠? 장애인 의료비로 입력합시다. 장애인 의료비로 얼마요? 120만 원. 그다음 노인 대학 등록금 납입액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 그죠? 제외. 그다음 최한나 교육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 공제된다. 취약자 아동. 그다음에 건강진단비 공제된다. 그죠? 일반 의료비 두 개 각각 입력합시다. 자, 먼저 교육비 취약자 아동에서 얼마요? 50만 원. 그다음에 의료비 일반 의료비에서 이것도 50만 원이다. 그지요? 오케이. 50만 원. 됐습니다. 건강 진단비도 공제된다. 그죠? 의료비로 인정해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죠? 모든 내용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